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 2차 전지 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서 대우 로지스틱스 이재왕 이사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그 대우 로지스틱의 이재왕 이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그 애널리스트나 이런 전문 이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물류 쪽에 종사를 하게 됐고 한 3년여 동안 이제 배터리 관련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저쪽에 대한 이제 좀 인사이트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전기 자동차 뭐 2차 전지 하는데 뭐 어디까지 와 있고 산업의 동향은 어떤 거고 또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나오고 그에 따른 또 인력들은 어떤 분야의 인력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물류 쪽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좀 조선시대 개념으로 보면 제가 하는 일은 보부상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닥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보이는 이제 윗부분에 대한 산업들이 동향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주 전문가적인 시견에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바라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같이 교감하고 공감하는 부분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2차 전지라는 일을 시작을 한 거는 정확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모 대기업의 이제 그 물량을 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현대기아차 납품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뭐 물류 쪽의 전문 용어로는 VMI라고 불리는 이제 전문적인 이제 물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 부분은 이제 그 사용자가 원하는 때 내가 미리 갖고 있다가 바로바로 이제 그 자재를 투입해 주는 그런 물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원래 배터리 쪽을 잘 모르다가 뭐 저희 용어로는 이제 배터리라고 그러지 않고요. LIB라고 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라 그래서 LIB라고 좀 약칭으로 많이 씁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저 일을 해보라 그래서 이제 던져줬고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저희 일을 시작을 할 때 대략 제가 1000평의 창고를 운영을 했습니다. 1000평의 창고를 운영을 했는데 한 30% 가동률이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할 때. 근데 이게 정확하게 2020년 9월 뭐 이미 이제 뭐 지금 뭐 사람들이 2차 전지 투자 좀 해볼까 이러시는데 정확하게는 2020년 9월 이미 저희 콧등은 지나갔고요.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수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 시장하고 전기차 2차 전지 산업 관련 전기차의 공급 확대가 거의 똑같은 스탠스를 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대략 나와서 보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쭉 널리 보급되는데 한 5년 걸렸습니다. 전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9월 이후부터 수직 상승하고 있고 매년 2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시작할 때는 1000평의 창고를 운영을 했고요. 그 9달 후에 제가 5000평의 창고를 5000평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는 창고를 지금 10,000평까지 운영합니다. 10,000평이란 개념이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제 배터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테슬라가 쓰는 건 이제 원통형 배터리고요. 일반적으로 삼성에서 만드는 건 각격 배터리가 네모 반듯한 거. 그다음에 이제 LG 엔솔이나 이제 SK 쪽에서 만드는 건 이제 파우치형이라고 합니다. 뭐 파우치형이 좀 좋은 거는 이제 자동차 구조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파우치형을 좀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출력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00평에 요만한 쌀이라고 부르는 이 셀들이 10,000평에 이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이 1년 새 확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년 그 물량의 2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는 제가 업무를 했던 것만 10,000평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말하는 저 배터리 말고 그러니까 K 배터리들이 움직이는 물량은 또 따로 있어요. 그거 따로 있고 전기차 분야만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시는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ESS 분야에 상당히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만 제가 지금 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배터리 관련해서 움직이는 비즈니스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몇 배가 더 큰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히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터리는 이미 뭐 핸드폰도 쓰고 계시고요, 노트북도 쓰고 계시죠. 근데 이제 커지고 대량 많이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전기차, 특히 이동 수단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터리 수요가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뭐 우리 이제 가끔 뉴스 보시면 이제 IRA법이 통과돼가지고 중국산 못 쓰니까 어떡하냐 막 이런 말이 나오지만 제가 보는 시견은 우리나라에만 지금 배터리 공급해도 현재 있는 공장으로 되게 부족합니다. 매년 우리나라도 전기차의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지금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배터리 공급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분야에 일반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분야에 지금 배터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이제 핫한 거는 이제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들이 되게 핫합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우체국 관련된 부분도 되게 핫하고요. 특히 물류회사는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 되게 핫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예상하는 이제 그림입니다. 10년 안에 뭐가 바뀔 거라고 예상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예상하는 거는 2030년이 오기 전에 상당히 많은 우리 주변의 것들이 바뀔 겁니다. 저는 매일 출근할 때 시내에 전기차가 얼마나 보급되는지를 눈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시내를 가면 전기 자전거가 얼마나 늘고 있고 전기 오토바이가 얼마나 늘고 있고 전기차가 얼마나 늘고 있으며 이미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버스나 대중교통들은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일단 전기차는 많이 빨리 급선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버스들 이미 서울시에는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아이오닉 나오는 것들이 이제 택시들로 되게 많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외제차도 좀 유심 있게 보거든요. BMW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전기차가 잘 안 보였는데 요즘 BMW 전기차들도 꽤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간판이 파란색인 게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저희가 평면을 달리는 이동 수단을 얘기하지만 이제 뭐 많은 대기업들이 해서 UAM이라 해서 Urban Aircraft Mobility 해서 UAM들이 이제 현대 이쪽 그룹이나 지금 여러 회사에서 좀 미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다 이제 배터리도 가는 거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기사 보셨겠지만 항공기인데 보잉 같은 항공기인데 그거를 배터리로 해서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주선도 지금 배터리도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동 수단이 변하면 이 이동 수단과 관련된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주차장 충전해야 되잖아요. 주차량 그리고 공유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변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저희가 2차 전지 산업이다 부르지 않고 이에 연관된 모든 것을 통칭해서 이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교통수단이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관련된 인프라가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이거는 왜 말씀드렸냐면 실제 배달 오토바이 이제 2020년부터 가솔린 못 씁니다. 전기 오토바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미 바꾸고 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도 혹시 맥도날드 매장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거기 길에 전기 오토바이 많이 서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라이더들이 하는 게 요즘에 이게 전기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애매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교통수단들이 이제 그 배터리를 가다 보니까 1인용 교통수단부터 다양한 교통수단인데 영역이 약간 애매한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전거인데 결국 내가 페달을 밟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 페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오토바이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현재 규정인 것 같은데 그런 영역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특히 우체국 차량들이 지금 상당 부분 전기차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슈가 좀 됐었어요. 이제 뭐 왜 이걸 굳이 한국에서 안 만들고 중국에서 만들어 오느냐. 저 전기차들이 이제 단가가 싸니까 중국에서 많이 오거든요. 등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택배 차량들. 그래서 물류회사들이 전기차에 민감한 게 뭐냐면 택배 차량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전기차로. 그래서 혹자는 물류회사가 전기차의 가장 큰 손들이 될 거다. 이미 아마존은 이제 전기차 회사를 아예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오늘도 기사 보셨겠지만
LG그룹은 이미 전기차를 세탁기 만들 수 있는 라인에 툭 놓으면 이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돼 있고요. 시제품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애플카 이제 해서 뭐 LG그룹 얘기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전기차는 하여튼 일반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콧등을 이미 스쳐 지나서 머리 위까지 이미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가시다 보면 시내 전기차 이제 제 얘기 듣고 가시면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게 단지 이동 수단만이 변하는 게 아니다. 그 이동 수단과 관련된 IT든,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든, 그다음에 공유차 서비스든, 그 카쉐어링 등 보험 회사들이 이제 그 또 이런 카쉐어링을 하려고 하죠. 뭐 그냥 이건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차 가격의 3분의 2가 배터리입니다. 네, 배터리 수명은 대략 전에 엔지니어가 나는데 한 5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많이 써봐서 아시겠지만 급속 충전 오래 하면 이제 배터리가 빨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저속 완충 충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기차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뭐 이번처럼 태풍이 와서 뭐 차가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배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보험사일까요? 일단 아니면 다시 제조업으로 가야 될까요? 개인이 일단은 반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법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정들이 아직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은 아직 불분명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매뉴얼 하려고 하는데 그 하는 속도랑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된 산업에 가는 속도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나중에 이제 리스크들도 좀 감안해서 이제 사업 같은 것들이 좀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2차 전지다 부르는 게 아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새로운 산업 분야가 계속 생길 거고요. 그와 관련된 인력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바뀔지. 물론 뭐 배터리 하나만 놓고 보면 뭐 원자재 금속공학, 뭐 배터리 어셈블리 시스템에서 뭐 BSA라든지 팩 모듈 만든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력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까는 아직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배터리 분야 중에 완성품 배터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요즘에 또 핫한 게 이제 사용업 배터리. 저희는 이제 펫 배터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좀 고급스럽지 않다고. 그래서 사용업 배터리라고 부르자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즈드 배터리, 영어로는 유즈드 배터리, 사용업 배터리인데, 이 사용업 배터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포항은 2차 전지 사용업 배터리를 위한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전면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관련된 이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벨트가 중부권에서 생겨야 되고 전라권에서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약간 지자체랑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업체들이 대략 이렇게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또 핫한데, 전라남도가 최근에 그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규제 완화 지역 규제 특구로 돼가지고 요즘에 이제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기존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겁니다. 뭐 생각해 보시면 10년 안에 만약에 다 전기차가 바뀐다 그러면 내연 기관차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들도 진행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인력과 특히 전기 계통에 대한 인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결국 전기 자동차가 배터리하고 인버터하고 이렇게 해서 엔진이 돌아가는 구도니까, 그래서 특히 제가 보는 인력들은 전기 관련된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네. 뭐 이게 이제 저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공업사의 기능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결국은 하나 이동하는 컴퓨터로 본다면 차만 수리하는 게 아니다.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 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에 대한 영역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비에 대한 인력들을 전기 관련된 자격증하고 엮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인력들이 수급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류 현장에서 바라보는 2차 전지는 사실 물류 쪽 관점에서 보면 배터리가 이제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자체가 NCN 계열이라서 니켈, 코발트, 망가니 계열이라 유독
물과 위험성이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물류적 인프라에 보면 저 위험물을 보관할 수 있는 건 규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송 수단도 달라져야 되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돼서 지금 법들이 정비 중요해서 그러니까 물류 관련돼서도 저거를 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인프라가 아니다. 아예 새로운 인프라들이 대체돼야 되는 이제 현상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물류 인력들 양성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사용업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정확히 이 사용업 배터리 관련된 비즈니스를 바스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마스 따왔습니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를 따온 거고요. 배터리 전 사이클에 대한 관리. 그래서 지금 현재 몇몇 지자체 정부에서 사용업 배터리에 대한 이제 플랫폼들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기존에 기존에 이제 그 저거를 좀 정리해놓은 내용이 있어서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기는 이제 그 저보다 전문가들이니까 좀 많이 해왔는데 제가 보는 이제 현장에서 바라보는 인력들은 그 기능 인력들이 되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원자재라든지 그런 배터리를 제작하고 이런 인력들도 그다음에 그거를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장비를 한다든지 그런 인력들 부족하지만 기능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 공장을 가면 다 스마트 팩토리 되어 있어서 이게 쭉쭉 가는데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서 저희 문의 많이 오는 거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작업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기능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이게 2020년 자료니까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인력들을 지금 핵심 인력들하고 기능 인력들을 좀 양성하려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폴리텍 대학 이런 데 연동해가지고 기능 인력들을 좀 많이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자체마다도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밸류 체인이 한번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 배터리 관련된 밸류 체인도 각각 영역에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금속 관련된, 어떤 쪽은 전기 관련된, 어떤 쪽은 저걸 아세이에서 구동하는. 그래서 기존에 아까 이제 전 발표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전기 관련된 인력들이나 자동차 관련된 인력들을 저쪽으로 해서 좀 더 양성을 하면 새로운 고용 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기존의 사양 산업에 대한 인력들을 다시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개발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사용업 배터리는 뭐가 문제냐면 저거는 현재 배터리를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려면 다시 까야 됩니다. 셀 모듈 팩으로 갔던 걸 팩 모듈 셀 단위를 다 해야 되는데 현재 기계화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저건 다 사람이 다 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게 전기가 있고 이러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서 기존에 일단 저거는 사실 이제 자동차 했던 사람들이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전기 계통을 다뤄왔던 사람들이 기능적 인력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이제 저거는 이제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어디 렌탈카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제 하나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배터리만을 계속 교체해서 쓰는 거예요. 이미 중국에서는 상용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내가 사지 않고 저는 차체만 사는 거예요. 배터리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주고 그러면 저거를 교체해주는 기능적 인력들이나 서비스 센터 같은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예. 일단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에 관련된 이 산업들은 되게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주범이나 제도가 따라가기에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진전이 되고 있어서 어느 양상으로 튈지는 봐야 되지만 이제 가는 대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국가나 이런 쪽에서 저 인프라에 대한 정비도 많이 필요하고요.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교감들이 앞으로도 논의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인력 운용은 또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지 잘 짚어주셨고요. 저도 이제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 더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이재왕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